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날씨가 얼마 전에는 10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참 날씨를 봤습니다. 정말 대단히 더운 그런 날씨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날씨에 따라서 이 체온의 변화와 이 체온에 따른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정상 체온은 우리가 화시로 98.6도입니다. 섭씨로 37도이죠. 그래서 이 체온이 이 정상을 유지하는 것도 이 하나님이 다 오묘하게 그렇게 설치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열이 높으면 이것은 뭔가 인펙션이 생겼다, 감염이 생겨서 열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 외에 이제 이런 세균이 아니더라도 발열을 하는 그런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것은 세균 감염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열을 일으키는 그런 병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을 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이 우리 뇌 속에 보통 우리가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더모스탯이라는 것이 있죠. 이 더모스탯이 조절을 하는데 이 브레인의 가운데에 시상하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포탈라머스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온도를 대개 36.5도에서 37.5도 그 사이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37.5도 이상이 되면 이것은 열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짓죠. 시상하부에서 더모스탯이 딱 감지를 하고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열을 갖다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보통 피부에 있는 이런 혈관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가 피부를 많이 통과하게 되면서 피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열이 많이 발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혹시 36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 몸에서 열을 많이 만들도록 하는데요. 물론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이런 데서도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떨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기를 느낄 수 있죠. 이것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부러 근육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이 36.5도에서 37.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더모스탯을 이 시상 하부에다가 그렇게 장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체온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이 체온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이 이제 너무 높으면 바이러스나 감기나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열이 너무 높으면 보통 이 옷에 의하여서는 열경기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이 오르는 첫날 보통은 열경기를 일으키는데요. 갑자기 열이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이 경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열과 경기를 동반하는 내막염이 아닌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열경기인지를 우리가 짐작하면서도 혹시 내막염이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가 뇌 척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테이프라 그래서 이 등뼈 사이에 그리고 바늘을 넣어서 척수를 검사해서 내막염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백혈구가 조금 높아지면 대개 바이러스성 뇌막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수백 수천으로 이렇게 많이 백혈구가 이 척수에게 많으면 이것은 세균성 뇌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경기라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 5세 이하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고열이 날 때는 열경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열경기 날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봐서는 이것이 과연 열경기인지 뇌막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뇌막염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검진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경기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집으로 안심하고 퇴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바깥에 온도가 높을 때 실제 몸의 열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가 더위 먹는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더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의학 용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 더위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보통 바깥이 기온이 높을 때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요. 식욕 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날 때는 보통 이 현기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토증이나 두통을 느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더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으로 열이 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히 열이 없고 그럴 때는 바깥 기온이 높고 이럴 때면 우리가 보통 더위 먹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또 이렇게 많이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 대개는 2, 3일 내로 되게 좋아지죠. 그 다음에 그보다 또 좀 더 심한 것은 우리가 히트 크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쥐가 난다 그러는데요. 열 나는 데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밤에 잘 때 이 전해질이 모자라서 근육통이 생기고 근육이 저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더운 이 날씨 가운데서도 일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그 땀이 보통은 이 염분과 모든 전해질을 함께 동반해서 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물만 자꾸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 전해질이 모자라서 결국은 땀을 많이 흘리고 전해질이 보충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쥐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운동을 많이 해도 그렇고요. 운동 중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일을 많이 해도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을 해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염분이나 이 포타슘 또는 마그네슘 이런 전해질을 많이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염분은 우리가 소금물을 마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그네슘을 이렇게 따로 건강식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대개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물만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염분과 이런 소다 같은 거 이런 것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잘 된 것이 게토레이드입니다. 콕이나 세븐업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좀 더 심한 것이 일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트 익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몸에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열이 나고 구토증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탈수가 많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나서 땀이 피부가 축축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모자라서 결국 소변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몸에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냉수찜질을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다나 전해질을 게토레이드 같은 이런 것을 피디알라이트 같은 이런 것을 자꾸 많이 마시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위태로운 것이 열사병입니다. 그래서 히트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보통 체온이 때는 40도가 넘어요. 체온 조절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열이 온도가 높아지면 보통 이 시상하부에서 조절해서 이 피부로 이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를 통해서 열을 많이 밖으로 이렇게 방출하게 돼 있는데 그 기전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이 너무 높으면 역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발작을 할 수 있고 구토와 어떤 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완전히 선망 상태에 되고 졸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수분이 떨어져서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에 빠지는 저혈압이 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쇼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신장도 망가지고 간도 나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망 위험이 있는 것이죠. 2015년도에 인도에서는 이런 아주 참 고열 때문에 이런 히스트로크 때문에 2,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5년 그해 또 파키스탄 이웃나라 파키스탄도 약 2,000명 가까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소나 짐승도 열이 너무 높으면 이 몸에 이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고 또 몸에 단백질이 변질되어서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기후가 비슷한 싱가포르는 비슷한 기후인데도 에어컨디셔너가 있어가지고 에어컨디셔너 덕분에 그 사람들은 열사병 피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한국 같은 이제 문명 국가들은 이런 에어컨디셔너 덕분에 우리가 열사병의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햇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온기를 주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에어컨디션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우리가 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부터 그때부터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보호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그때부터 옷이 필요하게 됐어요. 옷이 우리 몸을 체온을 보존합니다. 특히 열대지방에 더운 데 가면 막 옷을 많이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 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합니다. 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그늘이 되어서 시원하죠. 또 그 후에 선풍기가 발명이 돼서 선풍기 때문에 우리가 더운 열기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에어컨디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서 자 이런 것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내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